위봉사에서 사집과를 마친 경보 스님은 서울 개운사로 자리를 옮긴다. 개운사에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경보 스님은 매사에 근면 성실했다.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의 근면성을 학자의 제일덕성으로 평가했다. 도량석 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도량석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법다에 앉으셔서 2시간 정도씩 참선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또 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은 노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가방째 들고 다니세요. 예. 이제 가령 예를 침실이 있을 때 주무실 때 거기 침실에 들어가 보면 노상 책을 보시는 분이죠. 예.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을 오대산 월정사로 보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전가한 것이다. 경보 스님은 월정사에서 경문을 강의하는 한편 상호남을 오르내리며 방아람 스님께 참선 지도를 받았다. 31팍의 약관의 나이였지만 선교를 두루 닦은 경보 스님의 선기는 남달랐다. 하남 스님께 탁마하던 그 시절 경보 스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역설했다.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마음을 열반에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고, 2번째는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 중생이 찾아왔을 적에는 나의 전생의 부모 형제가 찾아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3번째는 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모한 신도들이 불제자들이 갖다 놓은 시주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든 대한민국이든 꽃밭을 하나 만들든지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일을 다 했는가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불교의 안목만 깊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으로도 신혈에 시달릴 때 어린 동자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고 병든 몸을 간호해 주었다. 2번이나 문수 동자를 친견하는 신앙 체험을 하기도 했다. 경보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월정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국대 4년을 졸업하고 경남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뒤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일 때도 그의 배움은 그치지 않았다.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 학구열이 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1-2가지 그냥 해서 자기 학문에 끝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데 이분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스님의 끝없는 학구열은 세인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일봉 스님의 날을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뒤에서 생각이 남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박사 학위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박사 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고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 강의를 하다가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네.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템플 대학 쪽에서 종교학 교수로 네. 종교학을 동양관제 종교를 강의해달라. 네. 해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그 논문을 내야 합니다. 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네.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네.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네.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네. 한국 불교는 전현재류였어요. 세수 56세 때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했다.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경보 스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스님의 신분으로는 경이로운 행보였다. 한국 최초로 승려가 불교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승려로서는 가장 덕망과 학식을 갖춘 스님으로 그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경복 큰 스님을 옆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행자이면서 대단한 또 포교사였다고 해요. 학자이면 이제 수행자고 학자면서 포교사였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세계적인 학승이며 포교사였던 경보 스님의 꿈은 세계 불교의 단합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불교의 중심축을 세우고자 했다. 종단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인 불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인류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불교 단합은 인류 평화의 첩경일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해 헌신하던 경보 스님은 한일 불교 대회로 그 초석을 놓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불교 대회가 열렸다. 한일 불교 대회는 양국의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가 첫째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을 꼭 버버시라 하면 하늘 차례가 한번 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양반 버버가.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면 스리랑카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불교로 인한 그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불교 문화로 인한 하나,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세계에는 불교도들의 힘으로 전쟁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건 하나 되면 전쟁 없어진다는 거죠.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한 서경보 스님의 노력은 1990년 제17자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로 1차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서울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세계 법왕청 설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전 세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16개국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지니까 그 인도에서 그게 이제 6월 달이래요. 6월 달에 이제 그 세계 법왕으로 공식 이제 서경보 이제 스님을 추천을 했지요.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스리랑카에 가서 그때는 세계 전체 모여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 취임식인데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극적으로 공식이지요. 세계 법왕 취임식은 세계 16개국 불교 지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명예로구나 세간의 명예와는 다른 성스러운 법의 자리였다. 스님으로선 세계 평화를 위한 방편의 자리였다. 경보스님이 법왕에 초대된 그해, 일본은 경보스님을 초대해 법왕 초대 환영 법회를 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세계 법왕의 자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세계 초대 법왕 경보스님의 유일한 자산은 자비심이었다. 한 번은 어느 세계 대회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연결이 잘못돼서 홍콩에서가 쉬게 됐는데, 그 없는 나라 대표들에게 전부 보시하시고 숙박비가 없으시더라고요. 세계 법왕에 오르기 전 1988년 경보스님은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종단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경보스님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정에 오른 것이다. 경보스님은 모든 이들을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이 필요했다. 불교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제가법사도 필요하고 제가승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성리제 종지는 재단을 그야말로 누구든지 각 사찰에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맹기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자신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사찰에도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맹밀어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단을 어느 종단이고 이것 차별을 안 하시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의 차별도 없다.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경보스님은 기존의 종단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으로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경보스님의 원력을 말해주듯 일붕사 곳곳에는 스님의 비문과 시비가 도열해 있다. 그때 이제 전통 불교는 이제 그 불명히 지켜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불교의 방향은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했죠. 이제 전통 불교만 세워가지고는 현대 이제 그 생활 불교가 아마 좀 어렵고, 또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이 적응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거만큼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가 필요할 때는 대체성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스님들이 또 법사들이 많아야 곳곳이 다 포교가 되어서 할 수 있다. 경보스님이 자주 들러 머물고 수행했던 관음사에도 스님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다.